다음은 저 LA 차저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7대 24 차저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정말 이제 팽팽한 승부를 펼쳤던 두 팀이었고 결국 이제 마지막에 승리를 가져간 팀은 차저스였습니다. 사실 최근에 차저스가 좀 부진했어요. 예. 뭐 허버트도 좋지를 않았고 뭐 러싱 디펜스가 계속해서 뚫리면서 좀 연패를 당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날도 러싱 디펜스는 좋지 않았지만 예. 이제 허버트가 좀 모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이제 말씀해주셨던 대로 저스틴 허버트 선수가 최근 두 경기 부진해서 이제 벗어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날 패스 성공률이 무려 84.2%였어요. 38번의 패스 시도, 32번의 패스 성공이었고요. 356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 거기다가 14러싱야드에 러싱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정말 최고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특히 그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이제 포스 앤 원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이 장면을 좀 잘 넘어간 것이 네. 결과적으로 승리로 이어졌어요. 그렇습니다. 한 번은 이제 오스틴 에클러를 이용해서 이제 퍼스트다운을 따냈고 한 번은 또 직접 퍼스트다운을 따내면서 이 두 번의 포스 앤 원을 또 퍼스트다운으로 갱신을 했는데 그 바탕에는 역시나 이제 지난 경기들보다 좀 나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오라인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키넌 앨런 선수가 이날 터치다운 없었지만 104야드, 에클러 선수 역시도 터치다운 없었지만 59야드. 특히나 이제 에클러 선수가 앞서 이제 포스 앤 원에서 퍼스트다운을 갱신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계속해서 퍼스트다운을 따내는 모습이었고 이 에클러 혼자서 6개의 퍼스트다운을 갱신을 했으니까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은 좀 살아났던 반면에 수비는 사실 이글스가 상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런 디펜스나 패스 러시, 패스 디펜스 뭐 이런 부분이 좀 다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브랜든 스탈리 감독 너무 호감이에요. 스탈리 감독이 이제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두 내가 잘못된 플레이 콜링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라는 얘기를 해요. 정말 좋은 감독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정답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감독이라고 한다면 잘못한 건 내가 책임을 지고 잘한 건 선수 공으로 돌려야겠지. 그러니까 이 감독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만약 내가 감독을 하게 된다면. 근데 이게 만약 현실이 되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이 실생활에서 옮기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감독이면 내가 이 팀의 선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풋볼 감독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뭐 작은 동아리에서 장을 한다고 해도 그렇죠. 네. 사실 이 비슷한 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걸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데 네. 이 스텔리 감독은 사실 많은 언론과 팬들의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 1년차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어떤 원칙을 좀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사실 멀리 안 가더라도 뭐 동아리 장까지 오지 않더라도 NFL 무대만 해도 감독들 중에 안 그런 감독들이 꽤 있잖아요. 네, 뭔가 잘못하면 이 선수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질타를 한다던가 이런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일단 그러지 않아서 너무 보기 좋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차저스가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뭐 차저스가 지금 최근에 부진하기는 했지만 뭐 그렇게 사실 큰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허버트가 몇 경기 좀 미끄러지더라도 금방 반등할 수 있겠다는 좀 신뢰를 이미 갖춘 쿼터백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수비는 어쨌든 핵심 플레이어들이 있고 또 이 스탠리 감독이 있기 때문에 뭐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뭐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저스가 뭐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까지 가는 데는 좀 충분한 전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말 앞날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차저스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이글스는 뭐 쉽게 말해서 젖잘싸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허츠가 이번 시즌부터 정말 주전 쿼터백으로 자리를 잡고 출발한 첫 시즌이잖아요. 그런 시즌을 치르면서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 4쿼터 중반에 나왔던 그 백텀블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는 이제 많은 패스를 던지진 않았습니다. 17번의 패스였으니까 많이 던지진 않았고 그 중에 11번의 성공.
그러면서 162야드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었고요. 10번의 러싱으로 62야드를 기록을 했었는데 말씀해 주셨던 이 4쿼터에 어떻게든 퍼스트다운을 따내겠다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의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선수에게 걸려서 넘어지면서 이게 팩덤블링이 된 거지 그냥 처음에는 허들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어쨌든 뭐 멋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뭔가 팀의 쿼터백이라는 존재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몸을 던지면서 이 퍼스트다운을 따내고 어떻게든 팀을 승리로 이끌고 싶다. 우리 팀은 이기고 싶고 이겨야 한다라는 걸 본인의 몸으로 이제 선수들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는 쿼터백이라는 존재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날 허츠가 승리를 가져가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뭐 자신의 위치에서 나름의 역할은 해줬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조던 하워드 선수가 지난주에 복귀전을 치렀고 이번 주에도 이제 연속해서 경기를 치렀는데 지난주 2개의 터치다운에 이어서 이번 주는 또 71야드 하나의 터치다운. 이제 조던 하워드가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디본타 스미스가 뭐 100야드 이상 잡아주면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좀 그래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공격에서는 좀 이제 눈이 가는 선수들이 있었는데 딱히 수비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뭐 플래처 콕스나 이런 선수들을 이제 트레이드 시키지 않고 이제 지키면서 뭐 나름 네임밸류 있는 선수들은 있는데 좀 그게 어떤 경기 안에서 좀 반짝반짝 빛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번 시즌에. 뭔가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안 보인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공격은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올 시즌인데 수비는 어딘가 좀 정체가 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 공격에서 해주는 만큼 수비도 한 단계 스텝업을 좀 해줘야 이글스도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글스가 우승을 했던 시즌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뭐 카슨 웬츠나 뭐 닉 폴스의 어떤 뭐 막강한 공격 뭐 이거를 좀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네. 사실 그 근간에는 수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특히 경기 막판에 그 브래디를 막아낸 그 수비 선수들의 결정적인 공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글스가 최종적으로 그 승리를 거두고 슈퍼볼을 차지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의 교훈을 좀 떠올리면서 좀 수비부터 다시 좀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저스와 이글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그린베이 패커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13대7 칩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승리를 가져가긴 했는데 왠지 좀 둘 다 졌다라는 느낌이죠. 저도 딱 그렇게 적어왔는데 조던 러브와 패트릭 마홈스가 대결을 했는데 좀 둘 다 졌고 네. 경기에 나오지 않은 에런 로저스가 묘하게 좀 승리자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런 로저스가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에 좀 많은 비판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날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홈스와 로저스의 맞대결이 이번에도 좀 성사가 되질 않았다. 네. 사실 몇 년 전에 만났을 때는 마홈스가 부상으로 이제 결장하면서 만난 적이 없었고 이제 이번에 좀 모처럼 좋은 기회가 왔다 했는데 이번에 또 로저스의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지금 만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복싱에서 이게 정말 유명한 두 선수들은 정말 끝까지 잘 안 만나요. 아, 그렇죠. 네. 누군가 이제 지면 그 선수의 브랜드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메이웨더랑 파키아오처럼. 그렇죠. 네. 그 두 사람들 결국 만나기는 했지만 정말 뭐랄까 약간 전성기는 지나서 그리고 만났을 때 너무 노잼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인 경기 운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뭐 그런 저도 감상이 들었는데 마치 그 두 선수가 뭐 만날 때 못 만났던 것처럼 지금 이 로저스와 마홈스의 대결도 계속해서 성사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조던 러브 선수가 이날 선발로 나왔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 보통 이제 NFL 드래프트가 4월이잖아요. 3월 정도에 컴바인을 하고 4월에 드래프트를 하게 되는데 조던 러브 선수가 이제 뽑힌 시점을 생각해봤을 때 지금 한 1년 반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1년 반 정도를 묵힌 쿼터백이 선발 데뷔전을 치르는데 너무 실망스러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준비가 덜 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선수가 딱 나와서 경기를 하는데 이번 드래프트에서 그냥 주원 쿼터백을 냈어도 이 정도 하지 않았을까? 한 3라운드, 4라운드에 뽑아온 쿼터백을 냈어도 이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날은 이제 다반테 아담스나 앨런 라자드, 마르케스 발데스, 스캔틀링 같은 이제 패커스의 좋은 리시버들이 모두 출전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에런 존스와 AJ 딜런 같은 러닝백 듀오도 그대로 건재했기 때문에 사실 패커스가 지금 갖출 수 있는 어떤 무기는 다 러버에게 제공을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러버가 이거를 좀 활용을 못했고 결국 7점밖에 내질 못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경기 초반에 이제 짧은 패스들을 던지면서 좀 경기를 풀어갔는데 네. 그것까지는 좋았지만 뭐랄까요, 굉장히 엉성하고 좀 불안해 보인다. 그러니까 사실 뭐 뒷패스는 이신희 선수가 이렇게 성공률이 높지 않을 수 있고 뭐 그거는 좀 차차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면 사실 짧은 패스는 좀 안정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좀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서 보는 이로 하여금 좀 불안감을 준다? 이거는 분명히 러브가 좀 실망스러운 선발 데뷔전이었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이런 그 기본적인 자질들은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크게 잘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패스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어떤 상승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부 다른 걸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뭐 강한 어깨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구속을 줄여야 되는 것과 좀 같은 이치인 거죠. 뭐 실제로 이게 줄인다고 제구가 좋아지느냐 그 여부는 또 별개지만 어쨌든 이게 패스 정확도가 그렇게 순식간에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루키 컨트랙트 내에 조던 러브를 물론 이제 한 경기 뛰었으니까 더 봐야겠지만 패커스가 제대로 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경기 보고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러브가 긴장을 해서 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못 보여줬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러기를 좀 패커스 밴드 지금 바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게 러브의 간절히 바래야죠. 왜냐하면 내년 되면 에런 로저스 없어요. 그린베이 패커스에. 이게 지금 러브의 100%였다고 하면 와우. 이거는 좀 분명히 문제가 네.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날 경기에 국한해서 보면 어쨌든 이제 러브의 부진을 제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패커스가 이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잡지 못했던 장면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전반 막판에 이제 케빈 킹이 인터셉션을 뭐 할 수도 있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요걸 이제 아쉽게 놓쳤어요. 네, 케빈 킹의 킥 맞는 플레이. 물론 뭐 쉬운 플레이는 아니었지만 잡아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잡지를 못했고 그게 결국 아마 그랬을걸요? 이제 킹이니까 좀 더 이제 괘씸죄가 붙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장면이 이제 칩스의 필드골로 이어졌고 그다음 이제 메이슨 크로스비 키커가 40야드 필드골 1개 37야드 필드골 1개를 첫 번째 거는 미스, 두 번째 거는 이제 블락을 당했거든요. 사실 이날 좀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네. 그 첫 번째 미스를 하고 나서 내가 좀 낮게 차야겠다고 좀 의식을 했다가 블락을 당한 것은 아닌가 네. 뭐 그런 추측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날 상대 팀에 있던 해리슨 버커의 어떤 안정적인 롱필드 골과 비교하면 크로스베이 경기력이 분명히 좀 아쉬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경기 끝난 게 13대 7이면 6점 차잖아요. 그렇죠. 이거 2개 넣었으면 동점이거든요. 그리고 케빈 킹이 요걸 잡아서 하나를 안 줬으면 이길 수도 있었다. 그리고 이날 에런 로저스는 못 나왔지만 리터너 아마리 로저스는 패커스에 출전을 했는데 네. 이 선수가 지금 펀트 리턴 과정에서 리턴을 하질 못하면서 칩스에게 손쉬운 득점 기회를 또 내준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패커스가 승리를 하질 못했고 2008년 이후에 로저스가 결정한 경기에서 패커스의 성적은 어떨까? 6승 12패 1무입니다. 네. 이날 경기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뭐 이번 시즌이 끝나면 로저스와 결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그렇죠. 정말 괜찮을까? 저는 이제 이 로저스가 결정했을 때 좋지 않은 성적에 또 크게 기여한 선수 중에 하나가 이 캘리포니아에서 온 브렛 헌들리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이 선수가 이제 백업이었다가 그때 당시에 무슨 이유 때문이었나? 뭐 로저스가 어쨌든 부상이었는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결정을 몇 경기를 했었어요. 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렛 헌들리가 나왔다가
대차게 조진 경기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사실 로저스 같은 확실한 엘리트 쿼터백을 가지고 있는 팀에서 네. 준수한 백업 쿼터백을 갖고 있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 그렇죠. 네, 뭐 네. 샐러리캡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로저스가 없었던 요 19경기에서 보면 패커스가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로저스가 떠난다면 그에 대한 확실한 플랜 B를 지금 세워야 되는 패커스인데 그렇죠. 이날 적어도 러브가 보여준 거는 좀 답은 아닌 것 같았다. 이 한 경기만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조던 러브는 토템일 때 가장 빛났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칩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칩스의 이제 해리슨 버커가 이날 이제 결정적으로 이 필드골을 성공을 시키면서 승리를 가져갔는데 앞서 이 크로스비와의 어떤 모습은 좀 대조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버커가 뭐 이 칩스의 에로헤드 스타디움에서 더 많은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뭐 이런 바람이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잘 대처를 한 것 같고 사실 이기기는 했지만 마홈스에게 지금 높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날도 37번의 패스 시도에 딱 20번 성공, 166야드, 1개의 터치다운이었는데 20야드 이상을 전진했던 패스 플레이가 딱 2번이었거든요. 네. 그것도 22야드, 25야드. 그러니까 30야드를 넘어가는 플레이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짧은 패스에 의존을 했고 그랬던 거에 비해서는 성공률이 너무 낮았다. 결국 이제 지난주의 어떤 그 게임 플랜과 비슷한 게임 플랜으로 이번 주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기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경기력이 좋진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에런 로저스가 나왔으면 졌을 만한 경기력이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날 이제 포스 앤 골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앤디 리드 감독이 필드골을 지시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영감님이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좀 많이 참는다. 예. 근데 이 필드골을 지시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떤 마홈스의 상태, 그다음에 칩스의 전체적인 팀 오펜스를 지금 믿을 수가 없다고 본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겠죠. 네, 네. 그리고 이날 뭐 상대 쿼터백이 러브였으니까 많은 득점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제도 있었겠지만 사실 칩스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고포릿을 하면서 터치다운을 연결시키는 게 자신들의 정체성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것들이 지금 분명히 흔들리고 있다는 그렇죠. 뭐 하나의 좀 증거였던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이 추격을 허용한 뒤에 이제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마홈스가 결정적인 퍼스트 다운들을 성공을 하면서 이제 남은 시간을 모두 태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패커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 지었는데 이거는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 승리가 확정된 뒤에 마홈스가 굉장히 격렬한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게 이제 카메라에 잡혔는데 네. 뭐랄까요, 좀 마홈스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게 좀 느껴지는 전 장면이었다. 그러니까 기쁨을 표현하긴 했는데 네. 이게 내가 지금 안 풀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겼다. 이 어떤 좀 억눌린 감정을 좀 표출한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이게 마음스랑 참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홈스는 사실은 굉장히 좀 여유 있게 차분하게 뭐 이렇게 이겼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우와 뭐 이건 좀 안 어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좀 안 풀리고 자신의 어떤 루틴이나 리듬이 지금 잘 살아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 장면의 계기로 좀 마홈스가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네. 다음 경기부터 좀 좋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칩스의 공격이 좀 부진하면서 경기를 굉장히 어렵게 풀어갔었는데 의외로 수비가 이날은 또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비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의 공격이 너무 좀 부진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수치상으로는 이날 이제 칩스의 수비가 잘했는데 그게 정말 잘해서 잘한 건지는 다음 레이더스전을 한번 두고 봐야겠죠. 어쨌든 이제 시즌 최소 실점 경기를 만들어냈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이날 좀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팀 전체적으로도 이제 턴오버 싸움에서 이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칩스가 어쨌든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다음 주가 레이더스 원정 경기인데 지난 시즌에 칩스가 막강한 모습으로 이어갈 때도 레이더스에게는 한번 발목을 잡힌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레이더스도 분위기가 안 좋고 칩스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요 아주 묘한 타이밍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팀이 승리를 할지 좀 다음 주에 나름 빅매치가 될 것 같아요. 누가 더 나쁘나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경기입니다. 31대 17로 카디널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날 이제 카디널스는 이 주전 쿼터백 칼러 머리 선수가 못 나왔거든요. 콜트 맥코이가 선발로 나왔음에도 경기를 이겼다는 건 그만큼 현 시점 카디널스가 얼마나 강한 팀인가, 그리고 나이너스가 얼마나 지금 좋지 않은가라는 걸 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경기였다라는 평을 하고 싶어요. 제가 아마 현지 그 해설 멘트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No 카일러, no problem. 네, 그러니까 카일러 머리도 없었고 사실 여기에 뭐 몇 가지를 더 넣고 싶어요. No 홉킨스, no AJ 그린, no 체이스 에드먼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카디널스 오펜스에서 핵심이 되는 선수들이 여럿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 라이벌과의 원정 경기에서 굉장히 손쉽게 낙승을 거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았고 카디널스가 정말 강해졌습니다. 네. 이날 보면 이제 바이런 머피 선수가 초반에 펌블을 유도를 하면서 공격권을 가져갔는데 그대로 이제 또 터치다운으로 이어갔었던 카디널스였고 초반부터 이제 분위기를 가져오면서 카디널스가 스노우볼을 쭉쭉 굴렸습니다. 17대 0 그리고 31대 7로 앞서가면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갔고요. 이날 승리의 주역은 제임스 코너 선수였습니다. 코너가 지금 173 스크리미지 야드에 3개 터치다운으로 정말 미친 활약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그의 터치다운 리더를 보면 굉장히 놀랍게도 제임스 코너가 11개로 리그 전체 1위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는 이제 짧은 야드, 그러니까 엔드존 바로 앞에서 그걸 이제 힘으로 뚫어내면서 터치다운을 좀 쌓아갔던 코너였다면 이날은 이제 다른 좀 주요 스킬 플레이어들이 빠지다 보니까 뭐 스스로 좀 하드 캐리를 했다. 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크리스천 커크 선수 역시도 6번의 캐치로 91야드를 만들어냈고 이날 이제 트릭 플레이로 패스를 성공시키면서 33야드짜리 빅 플레이, 그것도 거의 터치다운 될 뻔했던 플레이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커크가 좀 패스에 대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일러 머리가 있을 때도 이 종종 이 트릭 플레이를 통해서 패스를 한 번씩 시도를 했던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날도 아주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는 이제 부다 베이커 선수가 인터셉션을 만들어냈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이런 머피가 펌블 유도, 거기다 이제 아이자 시몬스도 펌블을 또 하나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개 펌블을 모두 조던 힉스 선수가 리커버리를 하면서 공격권을 가져갔었던 애리조나 카디널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턴오버가 3개인 거죠. 네, 거기다가 마커스 골든 선수가 3개 색 또 기록을 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챈들러 존스가 이날 색 하나를 기록했는데 예전에 이제 프레디 조 넌이라는 선수가 있었대요. 그 선수를 뛰어넘어서 애리조나 역대 최다 색 신기록을 수립을 했습니다. 뭐 챈들러 존스에게도 아주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이제 하루가 됐을 것 같고 뭐 저는 그래도 이제 콜트 맥코이 얘기를 그래도 좀 하고 싶어요. 네, 이 선수가 물론 뭐 이날 아주 주인공이었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사실은 이런 백업 쿼터백이 나와서 좀 경기를 망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굉장히 안정감 있게 짧은 패스 위주로 턴오버가 없이 아주 공격을 잘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맥코이도 이날 한정으로는 좀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선수가 이제 2010년 3라운드 픽으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에 뽑혔던 쿼터백이었어요. 그래서 첫 2시즌 동안에 21경기 정도 선발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20개의 터치다운, 20개의 인터셉션 정확하게 1대1 비율을 하면서 뭐 결국에는 그 이후에는 좀 주전 자리도 잃었고 뭐 여러 팀을 떠돌다가 지금 이제 애리조나에서 백업 생활을 하고 있었던 선수인데 그 브라운스의 긴 그 쿼터백 흑역사에 한 1.5년 정도를 좀 책임지고 있었던 게 이 콜트 맥코이였다. 하지만 이날은 굉장히 잘해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백업 쿼터백은 좀 심판과 같은 미덕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좀 보이지 않았을 때, 존재감이 없었을 때 그게 잘한 거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너무 잘해가지고 팀을 캐리를 한다 그러면 좋겠지만 이 선수가 백업인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런 일이 일어나기 힘들다고 봤을 때 이날도 사실 주연은 제임스 코너였지 콜트 맥코이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특히나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콜트 맥코이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잘한 거다. 그러니까 심판도 왜 저희가 경기 내에서 심판 얘기를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 얘기를 안 하면 심판이 잘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백업 쿼터백도 비슷한 미덕을 좀 갖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날은 콜트 맥코이가 아주 있는 듯 없는 듯 네. 조용히 아주 팀을 잘 관리를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이 애리조나의 이제 주요 부상 선수들에 대한 뭐 복귀 타임라인을 좀 그래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일러 머리와 디안드루 퀸스는 지금 10주차 경기를 앞두고 훈련에는 참가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데이투데이 상태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워낙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훈련은 빠지더라도 경기에 나설 가능성은 꽤 있어 보인다. 예. 그리고 이제 AJ 그린은 사실 부상이 아니라 이제 코로나 문제 때문에 지금 나오질 못했는데 그렇죠. 아직 그 코로나 프로토콜을 통과를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10주 차이도 이렇게 모습을 보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체이스 에드먼즈가 사실 지금 좀 심각한 부상으로 당분간 좀 결장이 예상된다는 뉴스거든요. 그래서 이날 물론 코너가 아주 잘해주기는 했지만 체이스 에드먼즈의 좀 결장은 카디널스에겐 뼈아플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 카디널스가 현재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굳이 무리해서 지금 주전 선수들을 빠르게 복귀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킹스버리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카디널스의 재밌는 기록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이번 시즌 치른 5번의 원정 경기에서 모두 12점 차 이상의 대승을 거뒀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지금 2005년 콜츠 이후에 처음일 정도로 아주 좀 진귀한 기록인데, 네. 만약에 카디널스가 이제 시즌 후반에 램스와의 경쟁에서 밀려서 5번 시드로 내려가더라도 그러면 이제 원정에서 계속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디널스는 지금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 시드가 내려가더라도 다른 팀들의 충분한 경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애리조나 얘기를 좀 해봤고요. 샌프란시스코 49ers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49ers가 지금 이날 경기에서 펌블 로스트 2개 그리고 인터셉션 하나까지 3개 턴오버를 기록을 하면서 경기를 내줬는데, 이 조지 키틀 선수와 브랜든 아이옥 선수의 공 간수가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특히나 이 키틀 선수의 통산 첫 펌블이었다라고 하니까 그게 좀 더 뼈아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키틀의 어떤 안정감 있는 볼 캐리 능력에 좀 발등이 찍힌 모양새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나이너스에겐 조금 더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자주 펌블을 하던 선수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안 그러던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거죠. 네. 사실 나이너스가 뭐 이번 시즌도 계속 부상으로 고생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지미 가로폴로가 있었고 조지 키틀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상대 주전 쿼터백이 없는 팀을 상대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나이너스는 앞서 이제 제가 몇몇 팀들을 상대로 구단 의료진과 뭐 메디컬 스태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나이너스는 그 수준을 넘어섰어요. 갈아치워야 돼요 지금. 빠르게 바꿔야 됩니다. 지금 한시가 급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지금 뭐 의료진도 마찬가지지만 이 컨디셔닝 파트 역시도 빠르게 좀 갈아치울 필요가 있다. 왜 이렇게 부상자가 나오는데 이걸 지켜두고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풋볼이 뭐 선수가 잘하면 다 이기고 우승을 할 것 같지만 뭐 코칭 스태프나 프런트나 뭐 이런 팀 닥터 쪽 이런 쪽이 이제 다 같이 이제 하나의 시너지를 내지 못하면 결국 상대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서양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지푸라기 하나가 낙타의 등을 부순다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타의 등에 짐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거기다가 지푸라기를 딱 얹어놓으면 낙타의 등이 부서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선수들이 정말 이 운동량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낼 수 없는 어떤 초인적인 힘을 경기에서 낸단 말이에요. 어떤 스포츠든.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무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무리를 하고 있는 만큼 이 선수들의 어떤 부담을 평소에 덜어주고, 그걸 이제 뭐 마사지라든지 뭐 새로운 어떤 기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수들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꿔야지. 어쨌든 좀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카이 시나한 감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지난 시즌에 일단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5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이 연장 계약을 준 게 실수가 아니냐
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슈퍼볼까지 갔던 시즌은 정말 빛났고 네. 이 카일 셰너원이 천재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 지금 2시즌째 좀 실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돈을 받는 카일 셰너원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카일 셰너원 감독의 정확한 연봉이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현지에서 지금 추정을 하기로는 8디짓이다, 8피규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8자리라는 거예요. 세보면 $10,000,000가 넘는 계약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돈을 받는 감독이 내고 있는 성적 지금 2경기까지 3승 5패거든요. 물론 슈퍼볼까지 끌고 나갔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때도 뭐 잘하면서 펠컨스를 또 슈퍼볼까지 데려갔었잖아요. 그런 어떤 이 사람이 실력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이 슈퍼볼에 한 번 나간 것 외에는 너무 루징 시즌이다. 지난 시즌도 그랬고 이번 시즌도 그랬고. 그러니까 부상자가 많다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부상자 관리 또한 감독의 역할 중 하나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셰넌 역시도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펠컨스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댄 퀸 감독도 슈퍼볼까지 팀을 이끌었지만 몇 년 동안 성적이 좋지 않으니까 결국 좀 불명예 퇴진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카일 셰너원도 그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셰너원 감독도 조금 이제 팀의 재정비를 하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수습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애리조나 샌프란시스코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와 LA 램스의 경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28대16 타이탄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승부 예측 경기 중에 하나로 이 경기를 넣었었는데 대참사가 났죠. 한 44분 정도가 참여를 해주셨는데 테네시를 3분인가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그만큼 근데 올 시즌 램스가 잘했어요. 양 컨퍼런스 1위 팀들 간의 빅매치기는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램스는 좀 특별한 이탈자 없이 좀 꾸준하게 어떤 자신들의 경기력을 이어간 반면에 타이탄스는 지금 데릭 헨리가 없었던 첫 경기였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타이탄스 쪽에서 불안 요소가 훨씬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팬분들께서 이제 램스를 찍으셨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그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를 했는데 적어도 이날만큼은 의외로 이 원정팀 타이탄스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우승을 했잖아요. 근데 그 우승의 비결은 사실 이 아쿠냐의 부상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아쿠냐가 부상을 입으면서 이제 시즌 아웃이 됐고, 그러면서 데려온 선수가 작 피더슨, 에디 로사리오, 호르에 솔레어 뭐 이런 선수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들이 와서 막상 경기 들어오니까 이 하페본이 아쿠냐 이상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이 경기에서도 데릭 헨리는 없었는데 에이드리안 피터슨을 포함해서 다른 선수들이 뭐 헨리만큼 잘했냐? 그렇진 않지만 그 빈 공간의 공백은 충분히 메워줄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날 이제 베테랑 에드리안 피터슨, 그 다음에 그 백업으로 팀에 남아있던 제레미 맥니콜스, 돈타 포어맨 이런 이제 세 선수가 좀 스냅을 나눠 가졌는데 기록으로만 보면 사실 22번의 러싱 시도 74야드 1개 터치다운이니까 데릭 헨리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평균치는 아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넘지는 못했죠. 그러기는 했지만 헨리가 없으면 완전 폭망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는 조금 이 세 선수가 그래도 막아줬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의 역할은 좀 해줬고, 그러니까 좀 뭔가 이 한때 전성기가 굉장히 좋았었던 이제 노장 러닝백과 나머지 두 명의 이제 무명 러닝백이 세 명이서 힘을 합치니 이 괜찮은 러닝백 한 명의 성적을 냈다. 뭐 이렇게 좀 봐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수비, 그다음에 뭐 페널티 싸움 이런 데 쪽에서 이제 타이탄스가 강점을 가져가면서 이날 램스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스태포드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인터셉션을 던진 장면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 쿼터 초반에 연달아서 2번의 인터셉션을 던졌고 그 중에 한 번은 또 픽식스로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2번의 실수가 테네시의 14점으로 되게 짧은 시간에 이어졌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이후로 테네시가 좀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은 모양새였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엔드존에서 어떻게든 세이프티를 당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패스를 던졌는데 결국 그게 또 인터셉션으로 이어진 게 어떻게 보면 좀 운이 따르지 않았다라는 첫 번째 생각과 함께 차라리 세이프티가 낫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끔씩 얘기하는 그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스태포드가 그걸 좀 하지를 못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좀 디펜스를 시도하는 것 자체에 좀 굉장히 소극적이고 좀 위축된 모습을 봤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이후에 램스가 추격을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돌이켜 보면 램스의 오라인이 올 시즌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스태포드가 이번 시즌에 이 테네시전을 제외한 나머지 앞에 경기들에서 경기당 한 개의 색도 허용하지 않았을 정도로 예. 굉장히 좀 압박에서 자유로운 시즌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행복 풋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날만 지금 무려 5개의 색에 11번의 컷톱의 히트를 얻어맞으면서 좀 정신을 못 차리는 하루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프리 시몬스가 3개의 색, 데니 코트리가 1.5개의 색, 그리고 해롤드 랜드리가 3개의 컷톱의 히트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이 시몬스 같은 경우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결정적인 인터셉션 장면을 사실상 만들어준 선수였어요. 이 시몬스의 압박에 이제 스태포드가 좀 이제 잘못된 패스를 던지고 말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디펜시브 라인 선수들의 맹활약이 이날 테네시 승리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테네시가 저희가 보통 데릭 헨리의 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데릭 헨리가 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보통 격가지로 나오는 선수들이 이제 뭐 테너힐이라든지 AJ 브라운이라든지 훌리오 존스 이런 선수들을 저희가 간간히 언급하고 그랬었는데 좀 이제 타이탄스의 수비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그 지금 앞선이 굉장히 무섭고 마치 그 지난 시즌에 워싱턴의 D라인을 보는 것 같은 좀 최근 몇 경기만 보면 굉장히 그런 모습이고 특히 그 몇 주 전에 타이탄스가 경기 막판에 그 골라인 수비를 잘 해내면서 극적인 승리를 가져온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뭔가 지금 테네시 수비진의 어떤 리듬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너힐, AJ 브라운, 훌리오 존스의 패싱 게임은 조금 더 살아나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헨리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이 패싱 게임에서 좀 승부를 봐야 되는 타이탄스인데 AJ 브라운이 42야드, 훌리오 존스가 35야드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즌 막판이나 뭐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헨리가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더라도 사실 100% 컨디션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네, 지금 뭐 수비가 좋다고 해서 이 수비 힘만으로 지금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패싱 게임이 좀 살아나줘야 된다는 얘기를 좀 뭐 당연하지만 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지금 이 타이탄스는 사실상 뭐 지구 우승을 확정을 지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뭐 지구 우승 확정이 좀 과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9분 응선을 넘었다라는 얘기에는 동의를 하실 것 같거든요. 뭐 저는 조금 더 이제 타이탄스를 좀 붐업을 시켜보면 지금 제츠전에서 진 이후에 이제 5연승을 달리면서 굉장히 기세가 좋고 향후 남은 스케줄을 봐도 글쎄요 뭐 컨퍼런스 챔피언십 정도를 올라올 만한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타이탄스가 스스로만 무너지지 않으면 지금 이 지키고 있는 1번 시드를 그대로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렇게까지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과연 그 페이스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램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태포드 선수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램스 이적 후에 최악의 경기를 했습니다. 사실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등부상이 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훈련을 제대로 소화를 하지 못했고 경기 중에도 좀 발목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래저래 좀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태포드가 지금 램스에 이적해서 전 경기 선발 출장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리뷰를 할 때 가끔씩 얘기를 했었어요. 조금씩 계속 경미한 부상이 좀 여러 부위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램스가 지금 뭐 정규리그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이제 홈에서 슈퍼볼을 치르고 우승을 하는 게 지금 목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태포드의 이 건강 관리가 꼭 필요하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려야겠어요. 네, 램스가 오라인도 무너지긴 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 디서플린이 정말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램스라고 하면 션 맥베이 감독의 이 지도하에
굉장히 규율이 잘 잡혀 있고 이런 반칙들을 좀 가장 적게 하는 팀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날 경기 전까지 리그 32개 팀 중에 가장 적은 페널티를 범하고 있던 것이 바로 램스였거든요. 예. 근데 이날은 무려 12번의 페널티에 115야드를 물러나면서 이게 지금 션 맥베이가 감독이 된 이후에 단일 경기 가장 많은 야드 후퇴였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날은 뭐 스태포드뿐만 아니라 팀 전체적으로 좀 어수선하고 집중이 되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네, 맥베이 감독이 제가 알기로는 맥베이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에 램스가 연패가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그랬었기 때문에 이 맥베이 감독이 또 다음 경기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사실 뭐 본 밀러의 모습을 좀 기대하셨던 팬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일단은 그 덴버 시절에 있던 발목 부상에 대한 치료가 아직 끝나지를 않았고 또 램스의 수비 스킴을 이해하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날은 출전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구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뭐 데뷔전은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네. 뭐 이런 이제 내용의 뭐 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일단 성적이 좋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밀러는 결국 이제 시즌 후반부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 향후 스케줄을 보면 램스가 사실은 까다로운 지구 라이벌들과의 경기가 4경기나 남았어요. 네. 그래서 뭐 7승 2패로 잘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날 패배뿐만 아니라 또 이제 방심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테네시 타이탄스와 LA 램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마지막 경기입니다. 시카고 베어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경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29대 27로 스틸러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12대 11로 싸운 경기에서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승리를 거뒀다. 심판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보면 3쿼터에 이제 로블락 반칙이 선언이 됐는데 일단 이게 현지 중계진들이 얘기가 이해가 안 간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한 명의 패널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뭐 여러 명의 해설진이 있잖아요. 입을 모아서 이건 이해가 안 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컨택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긴 한데 컨택이 제대로 됐다라고 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뭐 정말 이 살짝 닿고 지나가는 수준이었고 이게 이 저도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만 패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타이랜드가 위치하고 있는 이 박스 바깥쪽에서는 태클을 하면 안 되지만 박스 안쪽이었기 때문에 태클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반칙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반칙으로 콜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 저스틴 필즈가 공을 패스를 하고 난 이후에 한 2초 있다가 태클이 들어왔는데 이게 러핑 더 패서가 안 불렸어요. 이것도 최근의 경향을 생각하면 이건 무조건 러핑 더 패서가 불려야 되는 반칙이다 라는 의견이 주된 의견이었고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4쿼터에 카시우스 마르시 선수가 타운팅 반칙을 받습니다. 저 욕 한마디만 할게요. 토니 콘티 진짜 아니 반칙을 이제 주려고 말시 선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뒤로 본인이 한 걸음 뒤로 와서 일부러 부딪혀요. 그리고 플래그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심판의 어떤 판정들에 대해서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심판도 사람이고 물론 이제 그게 잘 됐다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판정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휴먼 에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리그에서 이제 챌린지라는 제도를 도입을 한 거고요. 근데 심판이 선수에게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부딪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틸러스 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전 상황에 카시우스 말시 선수가 이 스틸러스 선수에게 좀 다가가서 트래시 토킹을 하는 장면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타운팅 반칙이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과정이 잘못됐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트래시 토킹 때문에 반칙이 나왔어야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플래그 던져야 돼요. 근데 지금 이 토니 코렌티가 한 발짝 뒤로 가서 일부러 말시한테 부딪히고 나서 플래그를 던졌잖아요. 이거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던 간에 이건 잘못됐어요.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좀 많이 아니에요. 사실 이날 경기가 또 그 미국 전역에 중계되는 또 전국 중계였잖아요. 네, 먼데이 나잇 풋볼로 펼쳐졌는데 이 두 팀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심판의 아쉬운 좀 경기 운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 경기 스틸러스가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스틸러스도 이길 자격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시카고가 이길 자격은 좀 더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선수들의 어떤 개별적인 어떤 그 성적이나 이런 것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진짜 좀 생각이 화가 나네요. 예전에 제가 급발진을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라이언스랑 패커스 경기였는데 그 또 심판이 장난질을 해가지고 승패가 바뀐 적이 한 번 있었죠. 네. 그 이후로 이제 심판 때문에 급발진하는 게 한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보다 이 경기가 보면서 더 많이 화가 났었어요. 심판이라는 양반이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하면 안 됩니다. 뭐 어쨌든 네. 다시 이제 돌아가서 저는 이제 이 시카고 얘기부터 먼저 하면, 저스틴 필즈 선수가 참 쉽지 않은 데뷔전을 치른 이후에 한 경기 한 경기를 치르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이제 베어스에겐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저스틴 필즈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맨 내기와 라이언 페이스의 어떤 그 생명 연장의 꿈이 점점 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딜레마죠. 네, 그런 게 좀 베어스 팬분들에게는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즈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네. 또 이 구단 핵심 수뇌부들은 좀 나갔으면 좋겠고, 그렇죠. 이 두 가지 좀 이해관계에 지금 상충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참 이 사람 사는 세상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특히나 서포팅 캐스트가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구리잖아요. 시카고 베어스의 서포팅 캐스트는 정말 구리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하면 이날 기록했던 291야드의 하나의 터치다운, 하나의 인터셉션, 45 러싱 야드는 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얼른 좀 오라인과 도우미들을 영입을 해서 이 공격진을 좀 재편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이 스틸러스의 쿼터백 빅벤의 플레이를 보면서 저는 여전히 불꽃이 남아 있구나. 근데 늙긴 늙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이날 이 빅벤이 한 스텝을 딱 밟고 야무지게 패스를 딱 던지는데 공이 안 나가요. 제임스 워싱턴이 열심히 달려가다가 생각보다 공이 안 오네? 이러고 다시 뒤로 내려와서 받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참 빅벤도 이제 늙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빅벤이 또 이 딥볼을 무기로 네. 이 NFL을 또 평정을 했었던 쿼터백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자신이 이제 잘하던 것을 이제 좀 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장면들이 조금 더 이제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이 올 시즌 새로 구축된, 그리고 경기를 치르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오라인과 함께 이 나지 해리스가 이제 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수비가 근간이 되기는 하지만 이 러싱 오펜스가 좀 자리를 잡아간 것이 이 피츠버그가 5할을 넘기고 있는 좀 주요 요인입니다. 네. 뭐 어쨌든 이날 이제 나지 해리스 선수가 터치다운이 있긴 했지만 최근 경기들에 비하면 그렇게 좋은 모습은 또 아니었었거든요. 그걸 못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나지 해리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많이 커진 것 같다. 네. 그리고 나지 해리스가 이제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않으면 스틸러스 경기가 좀 어렵게 풀린다라는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뭐 수비 쪽에서 좀 수훈 선수를 뽑아보자면 역시 TJ 와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날 이제 3개 색과 함께 3개 태클 폴로스, 3번의 큐비 히트, 그리고 하나의 패스 블락을 만들어내면서 정말 미친 존재감을 과시를 했고요. 경기 이후에 이제 JJ 와 선수가 SNS로 이제 칭찬을 할 만큼 TJ 와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전반기에 디펜시브 플레이 오브 더 이어를 뽑으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마일스 게럿도 있고 뭐 트레본 딕스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네. 그래도 TJ 와트다. 네, 저는 TJ 와트. 그러니까 지금 스틸러스가 공격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 그래서 이제 수비에게 더 많은 부하가 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댈러스나 클리블랜드에 있는 뭐 트레본 딕스나 마일스 게럿보다는
이 TJ 와트가 조금 더 팀을 이끌어 나가는 존재감은 더 있는 것이 아닌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어쨌든 사실 이제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심판이 너무 망쳐놓은 경기라 뭐 경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좀 시카고 팬들에게도 좀 불합리할 것 같고 스틸러스 팬분들도 얘기를 하면 이게 심판 때문에 이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좀 될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심판의 덕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저는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스틸러스가 못 이길 경기를 이겼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 팀 모두 이길 장력은 충분했고 그 과정에 심판의 농간이 굉장히 더러웠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내용적인 부분은 좀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이제 9주차 있었던 네. 모든 경기들을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좀 마지막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 알죠 왜? 얘기하다가 생각해보면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라는 게 있거든요. 좀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네. 뭐 어쨌든 이렇게 이제 9주차에 펼쳐졌던 모든 경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딱 반환점을 돌게 된 거잖아요. 반환점을 돌게 된 만큼 이제 슬슬 전반기의 어떤 각 팀의 그리고 각 지구별 흐름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